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센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나약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립구도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대립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다. 회사에 악명이 자자한 뭐 김 과장님이 있다. 근데 나는 뭐 오델이다. 직급도 낮고 이 사람들은 되게 싸납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악명이 자자한 김 과장과 나약한 오델이라는 나는 어떤 대립구도 상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이걸 풀질 못합니다. 이걸 풀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상대와 나라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침해자들의 어떤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각자 노생 적자 생존해야 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인간은 무리를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그냥 각자의 대결, 개인 대 개인, 현피 뜨는 개념이라 하면 인간은 무리를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회생활이잖아. 근데 이게 대인관계를 못하고 개인주의자 또는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까먹습니다. 까먹어서 애가 이건 너와 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속아버리는 이런 개념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할 거 없이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 쓸 뿐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명하게 이 세상 모든 건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떤 사람이 가지는 어떤 힘, 우리가 쓰는 말, 뭐 이런 옷,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이 만들어 쓴 게 아니라 다 남들이 만든 거, 이전에 있던 걸 가져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룰, 사회적 룰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슨 도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존의 룰이란 말이에요. 이 기존의 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면 이 룰 안에서 괴롭혀야 합니다. 기존의 룰 안에서 우리를 괴롭혀야 한다라는 어떤 제약이 생긴다. 벌써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좀 위험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알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들은 뭐 동호회에서 연애를 한다. 동호회에서 뭐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왜 동호회에서 연애? 동호회에 이성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동호회 연애와 데이팅 어플 연애를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동호회 연애는요,
어수룩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예. 동호회에서 연애는 어수룩한 사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약간 한국식 개인주의자도 연애가 가능합니다. 그냥 눈치도 별로 없어. 눈치도 별로 없고 어수룩하고 연애 경험도 별로 없어. 친구도 별로 없어. 이런 사람도 동호회에서의 연애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다? 동호회라는 사회에서 필터링을 해줘. 동호회라는 사회에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수룩해도 거기 사람들이 상대방을 오랫동안 보아온 세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쁘면 얘기를 해줍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되게 대단히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좀 사회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한국식 그 개인주의자들은 한국식 개인주의자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졸라 빠릿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되게 많은 개인주의자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싸움 잘하는 범생이 같은 이미지라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죠. 머리가 졸라게 빠릿한, 그리고 공감 센스 능력, 공감 센스, 사람 파악 이런 게 되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인생 잘 사는 이런 개인주의자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한국에서 개인주의자는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어쨌든 살짝 정도라도 살짝은 도태기가 있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꾸 강동원이나 존 윅, 키아누 리브즈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사실상 사회적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사회적 강자. 그래서 본인이 대인관계를 못하는 거, 그냥 단순히 대인관계를 날 잘 못하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이구나. 이렇게 계속 자기를 빨아주는 식으로만 사회를 사시면 답이 없어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상태에서 대인관계를 공부해서 조금 더 발전하면 좋긴 한데 발전이란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는 자기 객관화를 가지고 사회를 이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주의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관계의 능력이 뭐 그리 썩 좋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악당과 마주쳤을 때 또는 사람을 판단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등등 인간사에서 사람 판단하고 사람하고 갈등을 맺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물리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잘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는 그걸 애초부터 잘 못하는 사람이란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대부분의 개인주의자는 살짝 도태기나 나약기가 있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개인주의라서 자기 이 개인주의자가 약간 한국식 버전이 되면 다른 사람과 세상이 나보다 세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한국식 개인주의 사회에서 서양식 개인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적 시기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쌍팔년도식 개인주의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또 다른 사람이 되게 안전하고 별 생각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여기서 싫은 건 빼고 좋은 것만 고르는 부패식 개인주의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못하냐면 왜 그러냐.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일단 성격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제성.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들을 안 했어요. 이렇게 도덕이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힘을 갖고 모든 사회를 이렇게 찍어 누르던 시절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딜 가면 성격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업적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세고 강한 사람이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충돌을 빚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왜 다 학교, 직장, 모임, 동네 이런 곳에서 아는 이성하고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설령 내가 사람 판단하는 눈이 없고 센스가 없고 또는 거절을 잘 못하고 누군가 강하고 악한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를 이기고 물리치고 도망갈 힘이 없어도 이 사회, 주변의 인맥, 주변 사람들, 사회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인싸가 아니야. 자기가 사람들 활발히 만나고 사회생활 적극적으로 하고 막 대화나 만남 모임 이런 걸 리더 역할을 하고 막 능동적으로 하고 이런 전형적인 아싸의 관계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인싸의 관계주의자가 아니라 아싸의 약간 개인주의자 같다면 슬프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게 내가 약간 찐따끼나 도태끼가 있는 사람이란 개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그렇게까지 사람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주 강해서 설령 악당, 나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 어떤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 충돌 상황이 생겨도 그걸 나 혼자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악당은 있었고요. 요즘도 악당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진상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옛날에도 진상 많았고 악당 많았고 요즘도 진상 많고 악당 많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생활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대인관계 공부했을까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대인관계가 어떤 공부하는 학문적 대상조차도 아니었어요. 황당하죠. 옛날에도 찐따 아싸 있었고 옛날에도 악당과 진상, 빌런 다 있었는데 왜 옛날에는 대인관계를 공부하는 이 학문적 대상이 아니었을까? 왜? 개인이 직접 상대할 일이 별로 없었어. 그냥 사회가 어떤 그곳의 그룹이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점점 더 개인 대 개인 간의 싸움으로 이걸 사회가 등 떠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꾸 개인 대 개인으로 지금 등 떠밀고 있는 시대라서
좀 대인관계를 공부해서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실력을 가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판단하는 능력도 높지 못하고 공감 센스 능력, 대화, 관계, 리드 능력, 장악 능력 이것도 거절도 잘 못해. 악당을 밀어내지도 못해. 누구하고 갈등 충돌이 생기면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도 없어. 근데 그걸 자기 혼자서 하겠다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뭐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물 위에서 떨어진 외톨이 초식동물이 잡아먹히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페미니즘이 여러분들을 빨아주고 개인주의자들한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때 이건 그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당신이 최강자라는 이야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최강자란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포식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잡아먹히는 이 영양에 가까운 개념이지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선 세렝게티 초원이 있고 여기에 처음에 사자라는 포식자가 있고요. 사자라는 포식자가 있고 여기 영양이라는 초식 동물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초원을 관리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어떤 다른 동물들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저는 이런 자신의 생태계적 포지션을 이해를 못한 그런 개인주의자. 이걸 제가 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슬픈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 사자가 있고요. 영양이 있고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해될 게 나는 사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사자나 호랑이인가? 사자, 호랑이는 개인주의자로 살아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건 근데 개인주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강자, 포식자라는 개념으로 판단해야지. 어머, 강동원이 개인주의자래. 어머, 존 윅 있지? 키아누 리브즈가 개인주의자래. 키아누 리브즈 맨날 혼자 다닌대. 강동원 집에만 있대. 아, 그래, 나랑 똑같은 개인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키아누 리브즈와 강동원을 물론 이 둘 다 개인주의자이긴 하죠. 근데 카테고리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얘네는 다 가진 사람들이야. 다 가진 사람. 잘생겼어, 유명해, 돈 많어, 가만히만 있어도 오만 사람들이 들러붙어. 다 가진 사람이라. 여기가 만약에 사회라는 세렝게티라면 이 사람들은 사자, 호랑이. 심지어 이 사람들은 공룡이야. 사자도 아니고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럼 네가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러면 뭐 관계주의, 집단주의를 사겠니? 네가 다른 동물들은 다 요만해서 100kg도 안 나가는데 혼자 몇십 톤 되는 등치 갖고 쿵 이러면서 사냥하러 다니면서 아, 혼자는 외롭다. 아, 사냥할 때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친구를 사귀어야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지금 티라노사우루스란 말이야. 응? 그냥 혼자서도 여기 있는 밀림과 숲을 다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덩치와 힘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러면 개인주의로 살지 집단주의로 살겠냐고. 뭐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하겠냐고. 근데 웃긴 건 뭐야? 그런 밀림의 최강자인 사자도 무리 사냥을 하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일진 그룹을 형성해서 몰려다녀. 야, 이거 누가 똑똑한 거야? 밀림의 최강자 포식자인 사자도 여러 명의 사자 무리를 이뤄 다녀서 무리 사냥을 하고, 학교 다닐 때 깡패들도 그 혼자도 싸움 잘하고 성질 더럽고 깡 좋은 애들인데도 그룹으로 몰려다녀. 근데 잘 생각해서 내가 사자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영양인 거다. 내가 사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영양 사슴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영양 사슴이 혼자 다녀. 무리에서 동떨어져서 혼자 다닌다고. 그러면 이 사자가 뭘 타켓으로 삼을까? 당연히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그 무리를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혼자 삐딱선 타는 애, 꼭 그런 애들 잡아먹죠. 그렇죠. 가장 맛 좋은 영양감이잖아요. 가장 맛 좋은 영양감. 그래서 최소한 이 영양이 사자 무리로부터, 일진 무리로부터 사냥감,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 정어리 떼처럼 그래서 그 정어리 떼 있잖아요. 여기 과학적 비밀이 밝혀졌죠. 여기 범고래가 지금 정어리 떼를 먹으려는데 이렇게 뭉쳐 다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어리 떼는 도대체 왜 뭉쳐 다닐까? 뭐 리더는 이 무리를 이끌 리더는 존재하는 걸까? 뭉치는 이유는 뭘까? 많이 연구했는데 이거 밝혀졌죠.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이유가 되게 좀 슬픕니다. 정어리 떼가 뭉쳐 다니는 이유는요. 뭉쳐 다니는 떼를 이루고 그때 중앙에 위치할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밝혀졌죠. 여기 있으면 이 정어리 떼가 이렇게 띠를 이뤘다고 칩시다. 지금 도넛처럼. 그리고 지금 여긴 천적 범고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안전한 정어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정어리입니다. 요 중앙. 왜냐? 요 중앙에 떼를 이루는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깥에 있는 놈들이 잡아먹히니까. 자기는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으로 뭉치네 되니까 점점 안으로 모여져서 떼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중앙점이 이동되는 방식인 거예요.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중앙으로 가고 그 중앙점이 이동되면서 가는 방식인 거죠. 이건 영양, 사슴, 얼룩말 다 똑같은 겁니다. 무리에 뭉쳐 다니면서 중앙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게 사회 심리학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결론이 많이 나오게 됐죠. 옛날만 해도 서태지는 대학 안 나왔는데요? 누구는 대학 안 나와도 부자 됐던데요? 꼭 대학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옛날에 이래서 학교 중퇴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대학 꼭 나와야 됩니까? 주변에 오빠들 비싼 등록금,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나왔는데 딱히 잘 살지도 못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렇지 그래 대학은 선택이지 자기 취향이 꼭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거나 특정 대학 나와서 취직이 보장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굳이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는 편이었는데요. 어설픈 개인주의, 다양성 존중
이런 병신 같은 컨셉 때문에 이걸 인정해 주는데, 요즘은 꼭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쌍욕 처먹습니다. 새끼야. 나온다고 딱히 잘 사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이 새끼야 대학 가, 이 새끼야. 다 이렇게 하면서 왜요? 나와도 딱히 뭐 없다면서요. 그럼 뭐라고 한다? 정어리 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남들이 다 대부분 다 대학 가면 너도 웬만하면 대학 가는 게 좋은 거야. 시집 꼭 가야 돼요? 결혼 꼭 해야 돼요? 아직도 이 사회가 대부분 결혼을 하면 너도 결혼하는 게 안전한 거. 이해하셨습니까? 인간조차도 동물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여자라고 해서 꼭 머리 길러야 되나요? 여자라고 해서 생머리 머리 이렇게 길러야 되나요? 여자 머리 짧아도 되지 않나요? 그건 너무 선입견 아닌가요? 그럼 코르셋 아닌가요? 야, 여자들 대부분이 다 머리 길면 너도 여자면 그냥 기르고 다니는 게 안전한 거야. 네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하고 거기가 확실히 정답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 보편적 중앙의 분포군, 그래프상 중앙 분포군에 있는 게 가장 차선의 선택으로서 현명한 선택인 거다. 그래서 보면 이걸 이해 못하고 자기 취향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바보입니다. 멍청해요. 옷을 꼭 이렇게 입으란 법 있나요? 여자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 있나요? 남들이 다 그거 한다고 저러고 그거 해라는 법 있나요? 이런 얘기라는 조금 멍청한 개인주의자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이거 멍청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주의자인 게 어떤 아직도 성향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도태기나 나약기가 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강하고 최강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약간 뒤처져 있는 상태인 거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너는 포식자, 사회적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아주 맛 좋은 먹잇감인 거다. 우리 투구님 표현처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개인주의자들의 비명이 목소리 높여진 거예요. 과거와 달리 왜 자꾸 사회생활이 힘들다, 상처받았다, 어쨌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주의자적 비명이 많아지냐면 과거에는 자기가 사자가 아니야.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무리에 섞여서 중앙에 위치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늘 자기가 타켓은 아니었어요. 과거만 해도. 약한 사람이면 약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이면 못난 사람대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자기가 사자가 아닌데 자기가 사자 비슷한 걸로 착각하는 영양, 사슴이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녀. 그러니 당연히 타켓이 되는 거지. 사자와 악당들도 무리라는 사회라는 전체 룰의 제약을 받으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리 안에 섞여 있을 때는 당신이 설령 좀 나약해도 당신을 아주 쉽게 잡아먹기 어려워요. 근데 당신 혼자 따로 국밥으로 노는 사람일수록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여잔데 자기가 다니는 동호회 내에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연애를 해.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자기도 사람 판단도 잘 못해. 심지어 그 남자를 보고 좀 아닌 것 같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어디서 바깥에 여기서 내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나 바깥에 나가면 나 좋다는 사람 많다. 거기서 나 좋아해주는 되게 훈남 오빠 만나서 요즘 사랑받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하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래서 현대의 모든 개인주의자는 짜잔병이 있습니다. 짜잔. 나 요즘 이런 사람 만나요. 나 요즘 이런 데 다녀요. 나 요즘 이렇게 잘 나가요. 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중간 과정을 안 보여주고 결과만 짜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다? 한국식 멍청한 개인주의자의 먹잇감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좀 희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학교, 직장, 모임은 최소한 당신이 나약해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전부터 오래 보던 사람들이고 내가 사람 판단을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사람을 판단해주고 갈등이 생겨도 누가 중재, 개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도 멍청한 개인주의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럼 멍청한 개인주의자의 태도의 전형적인 습관이 뭐냐? 말씀드렸죠. 이들은 자꾸 모든 관계를 개인 대 개인 간의 게임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멋져지면, 내가 잘나지면, 내가 이뻐지면, 내가 강해지면, 그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믿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자체가 그냥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네가 사자라고? 계속 그 질문을 나는 사자인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짱인가? 내가 있는 모임에서 내가 짱이야?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짱이야? 짱이 아닌 사람들이 개인주의자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약간 슬프잖아. 자기가 잘났다고 자뻑을 중심으로 한 게 개인주의는 자뻑하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거든요. 개인주의자는 자기가 뭐쯤 된다는 생각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짱이 아닌 포식자가 아니라면 개인주의로 혼재 1대1로는 어떤 게임에서 승률을 높게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판단, 갈등 해결, 악당과의 대결, 유혹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자기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먼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인식이 없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평생을 계속 헤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갖고 어떤 집에 가죠. 예? 근데 그쪽 집이 좀 잘 살거나 그쪽 입김이 세, 시댁 입김이 세. 그러면 거기서 남편, 시댁 그쪽은 다 뭐예요? 원팀이고요. 당신만 독고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당신이 부자 남편하고 결혼하면 그냥 행복한 게 부자 남편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부자 남편이 저쪽 집에서 시댁에서 집도 해줘 뭐 지원도 해줘 뭐 이렇게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편과 시댁은 한 팀이야. 한 편이야. 근데 너는 혼자서 싸워야 돼. 혼자서 싸워야 돼. 당신이 아무리 잘나도 직장 가면 직장 사람들과 당신이라는 혼자 싸워야 돼. 물론 누구는 혼자서도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누가? 사자, 티라노 같은 포식자들. 물어보라 했잖아. 나는 사자인가? 나는 어디 가도 내가 짱이었나? 내가 항상 대장이었고 리더였나? 아니잖아요. 그냥 은둔형 외톨이의 개인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개인주의자는
강동원이니 키아누 리브즈니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그냥 독고다이 네 글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 그냥 혼자. 세상에 법칙이 있잖아요. 쪽수는 당할 수가 없어.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너는 혼자라고 독고다이. 근데 그 심지어 혼자의 독고다이조차도 뭐야? 약간은 도태끼 찐따끼가 있는 나약한 독고다이라. 그러니 벌써부터 결혼식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사는 문제에서부터 자기 뜻대로 될 리가 없죠. 자기 뜻대로 될 리가 없다고. 근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결혼 생활이 내 위주로 굴러갈 거라고 믿는다고, 바보처럼. 한평생 어플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네 뜻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세상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사자가 될 수 없다면 뭘 해야 돼? 내 편을 가져야 돼. 내 편을. 내 팀과 내 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다못해 내가 남자를 사귀면 언니 요즘 누구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 어때라고 물어보기라도. 그리고 사귀어서 자기가 혼자 좀 감당하기 어려우면 조금 이제 정식으로 사귀고 그러면 내가 친한 언니들인데 꼭 소개시켜준다 그랬어. 우리 언니들한테 꼭 허락받아야 돼. 그래서 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할 때 쟤는 그래도 내가 내 연애하고 이런 걸 누가 이렇게 같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구나.